오늘 읽어드릴 책은 피로회복, 피가 통하면 건강이 보인다. 지은이 김태성, 출판사는 수쿠. 초기 치매, 아토피, 관절염, 간염, 천식, 만성요통, 우울증, 누구나 하나씩은 겪고 있는 만성고질병, 혈액순환만으로 건강회복, 하루 10분이면 예방과 회복을 해결하는 건강요법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몸에 근육이 굳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근육이 굳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근육을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굳기 전에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굳은 뒤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하며 그것만이 평생 동안 먹어야 하는 약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힘든 노동이든 약이든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구속을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질환의 원인은 단 하나, 피가 돌지 않아서입니다. 회복하는 방법도 단 하나, 피가 돌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 치료의 재료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제는 오직 세포가 만든 순환하는 혈액뿐입니다. 평생 함께할 건강 지침서로서 곁에 두고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혈액순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뇌를 많이 쓰며 연구한 사람이나 고시 공부에 긴 기간을 매달린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머리를 쓰느라 혈액이 뇌로 몰리는 바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다리에 혈액이 돌지 않아 부실해진 탓이지요. 반대로 다리를 많이 쓰면 혈액이 다리로 몰리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뇌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다리에 혈액이 몰리는 바람에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부족한 탓이고요. 우리 몸의 혈액은 온몸을 돌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필요한 곳에 몰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혈액은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액이 위로 몰리고 달리기를 하면 혈액이 다리로 몰리고 공부를 하면 혈액이 뇌로 몰립니다. 일을 할 경우에는 움직이는 팔, 허리, 다리 등으로 몰리게 되죠. 따라서 노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일정 시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공부했다면 다른 곳을 위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그동안 혈액이 돌지 못하던 곳까지 혈액이 돌아 온몸이 골고루 건강해지게 됩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혈액이 한 곳으로만 쏠려 가지 않는 쪽은 굳거나 틀어지게 됩니다. 가령 소아측만이나 청소년 짝가슴, 오다리, X다리 등입니다. 1시간을 공부했으면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긴장이 풀어지고 혈액이 골고루 돌아가 굳는 곳 없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먹이를 주고 다시 세포가 먹고 배설한 혈액인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액이 적게 도달하거나 아예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무릎 통증을 비롯해 갑상선 질환, 소화불량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되죠. 물론 나이가 들면 조금씩 굳어가는 곳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는 몸에 혈액이 있어도 혈액이 돌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척추 주변은 매우 취약한 곳으로 풀기도 어렵고 각종 요법으로도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축구 시합 중에 선수가 달려가다가 정지하면서 공을 차는 동작을 하면 골반에 1톤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강한 힘을 견뎌내는 곳이 바로 골반입니다. 하지만
하체에도 혈액은 돌아야 하므로 골반은 튼튼한 동시에 부드러워야 합니다. 즉, 골반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운반해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혈액이 잘 돌도록 부드러워야 합니다. 튼튼한 것도 좋지만 너무 튼튼하게 굳어 있으면 혈액이 돌 수 없습니다. 혈액이 하체로 돌지 못할 경우 정맥류가 생겨 무릎이 아프고, 세포에 혈액이 부족해져 정력이 떨어집니다. 또 발 쪽에도 혈액이 부족해 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에 수면 양말을 신은 채 잠을 자는 사람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래의 당뇨병, 고혈압, 투석, 암 환자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골반을 풀어주면 1000가지의 질환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도 가능하다.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이 돌 때 골반이 이를 막으면 혈액은 머리 쪽과 상체 쪽으로 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열이 머리와 심장에 발생해 다한증, 공황장애 같은 난치 질환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골반인 선장관절, 엉치뼈 등과 장골 사이의 관절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수술을 할 수는 없다. 선장관절에 칼을 대면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선장관절을 피해 척추 3번, 4번, 5번을 치료하는 것이다. 사실 선장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척추는 스스로 회복된다. 선장관절이 오그라들어 혈액순환을 막을 경우 온몸에 질환이 생긴다. 즉, 등살이 굽고 숨이 짧아지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관절을 풀어줘야 한다. 제일 먼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어야 한다. 엉덩이에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등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질환은 회복됩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이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는 단연코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며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네,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그 등 쪽을 이렇게 풀 수 있는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돼 있어가지고 이 책 한번 사셔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3장, 세균성 질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아토피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널리 알려진 원인은 환경오염, 자연식과 거리가 먼 식생활, 운동부족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맞는 얘기다. 그런데 환경과 먹거리는 바꾸기가 어렵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환경이 좋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아토피가 나아질까? 실제로 아토피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있다. 정상인과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증상만 보자면 빤하다. 정상인은 정상 피부고 아토피를 앓는 사람은 피부가 아토피 증세로 두드러진다.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무엇이 다르기에 정상인은 정상 피부고 아토피 환자는 아토피 증세를 보이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아토피를 없앨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상인의 몸으로 돌아가면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기혈에 문제가 있으면 기혈이 잘 되게 해야 한다. 연소에 문제가 있으면 연소가 잘 되게 해야 한다. 독소 배출에 문제가 있으면 독소 배출이 잘 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인과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유연성에도 차이가 있다. 일단 유연성이 떨어지면 몸이 굳고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다. 기혈이 돌지 않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균이 피부에 침입하는 바람에 아토피가 생긴다. 연소되지 않을 때 혹은 몸의 모든 조직이 무기력해져
세균이 침입했을 때 몸의 방어력이 떨어지면 아토피가 생기는 것이다. 몸 안에 독소가 쌓인 경우에도 그렇다. 세균이 들어왔는데 독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세균을 방어하지 못해 아토피가 생긴다. 정상인은 몸이 유연하고 혈액이 잘 순환되지만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은 몸이 굳어 있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풀어주어야 한다. 몸을 풀어주면 아토피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 몸을 앞뒤로 유연하게 풀어준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몸을 관리하는 자세를 8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5단계까지만 진행해도 아토피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아토피가 아닌 몸을 관리했는데 아토피까지 호전되니 말이다. 사람들이 앓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연성 부족하다는 데 있다. 늙는다는 것은 곧 유연성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유연성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니 몸의 유연성을 찾도록 하자. 아토피의 원인은 세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세균성 이전에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다. 이는 아토피가 다른 사람에게 옮아가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균성과 순환기성은 치료 방법이 다르다. 세균성이면 세균을 잡아야 하고 순환기성이면 굳은 곳을 풀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토피는 2가지 방식 모두 해줘야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간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되는 무서운 질환의 출발점이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간염은 다른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 그러면 면역력은 어떤 경우에 떨어질까? 대표적으로 등이 시릴, 차가울 때 면역력이 떨어진다. 등이 시리다는 것은 장기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진다. 등이 굳어 차가워지면 이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언뜻 보면 밋밋해 보이지만 등에도 살이 있다. 그중 어깨뼈와 어깨뼈 사이 견갑골 사이에 등을 등살이라고 한다. 등살이 굳으면 담석, 위장병, 심장병, 그리고 머리에 지병이 발생한다. 그런 만큼 등살을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등살에는 흉추뼈가 있는데 이것이 틀어졌을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 굳은 것을 풀어주어야 뼈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옛날은 물론 오늘날에도 어른들이 종종 쓰는 말 중에 저놈 등살에 못 살겠다 하는 말이 있다. 이는 등이 아프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에게 등창이 생기면 입으로 빨아내거나 거머리를 이용해 흡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부위가 바로 등살이다. 등살이 얼마나 굳어 있으면 균이 들어와 부스럼이 생겼을까? 등살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의 백혈구와 영양, 산소를 잘 공급할 수 있다. 그래야 몸이 편안하고 어깨가 가벼워지며 속쓰림 증상도 사라진다. 여하튼 간염 치유가 어려운 것은 몸이 굳어 호흡이 짧고 원활치 않은 혈액순환으로 혈액이 맑지 못해서이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운동이나 등을 풀어줌으로써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